윤 대표님, 네. 지금 대선 전국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상당히 코너에 몰린 상황 아닙니까? 네. 지지율도 오르지 않고 선대위도 이 공룡처럼 이렇게 된 상황이어서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뭐 이해찬 전 대표의 구원투수설이 흘러나오지만 그와 함께 또 이해찬과 짝을 맞춘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지난 네. 4.15 총선 때 양정철 네. 전 민주연구원장이고 네. 또 한 분 최근에 거의 뉴스를 타고 있지는 않은데 이근영 네. 전 전략기획위원장 네. 네. 있었습니다. 네, 민주당에. 있었죠. 네. 아마 여론조사 전문가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는 이재명 그 캠프에 네. 전략실장인가 이런 네. 직함을 갖는 걸로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졌어요. 네. 그런데 드디어 양정철 네. 전 민주연구원장이 아주 작심하고 네. 쓴소리를 하고 나섰네요. 네. 그러니까 17일이죠. 네. 국회에 와가지고 직접 국회로 온 모양이죠. 네. 그래갖고 자기가 추천했던 사람들 또 이렇게 공천했던 사람들 네. 불러 모아가지고 양비라고 하는데 네. 양정철 비서관에서 양비가 한마디를 좀 한 것 같아요. 예. 뭐 초선 의원들하고 몇 명 뭐 예. 간담회 비슷하게 한 모양이에요. 예. 했는데 요새 양정철은 스스로 자기 뻔뿌질하는 경향이 좀 있죠. 아, 그렇습니까? 예, 세상에서 양정철을 자꾸 잊혀져 가잖아요. 예? 양빈이 뭐 문재인의 복심이니 하는데 뭐 지금은 역할이 없잖아요. 예. 본인이 자꾸 외국 나갔을 때도 언론 인터뷰를 많이 했어요. 언론에 자꾸 나서기를 좋아해요. 자꾸 잊혀지니까. 일설에 의하면은 뭐 김정숙 여사한테 찍혀서 완전히 퇴출됐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뭐 그건 확인할 수는 없는 거고 이번에 말 내용은 그래도 맞는 얘기는 했죠. 예. 뭐라고 그랬냐면 여당이 위기감이 없다.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할 판이다. 예. 그리고 또 대선이 코앞인데 국회의원들은 술자리가 많고 외국 나갈 생각만 한다. 이런 식으로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죠. 상당히 뭐 맞는 얘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뛰는 네. 의원은 없고 이렇게 유유자적하게 그렇죠. 이런 대선을 치르겠다고 나서는 네. 상황은 처음 본다. 네. 2007년에 참패를 했을 때하고 똑같은 상황이다. 하면서 지금 의원들을 독려하고 나섰는데 이것은 뭐 양정철이가 자가 발전을 하는 수도 있지만 이재명하고도 본인이 뭐 소통을 많이 하고 네. 있다. 이런저런 조언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 거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좀 나를 대신해서 네. 발언 좀 해주세요. 네. 이렇게 주문한 것도 있는 뭐 것 같죠. 그런 점도 있죠. 뭐 지금 선대위가 제대로 안 돌아가잖아요. 뭐 예. 메머드니 뭐 하냐 하는데 메머드도 아니고 용광로라고 하는데 용광로도 아니고 뭐 규모만 크지 뭐 가동이 안 되니까 뭐 답답해서 하는 소리 같은데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지금 뭐 선대위가 제대로 가동이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재명 후보 스스로 대장동이나 이런 의혹에 대해서 풀질 않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내심 반신반의하는 게 있는 거예요. 대장동 의혹을 풀어야죠. 그게 고리가 된 거예요. 그게 발목을 꽉 잡고 손목을 잡고 있는데 뭐가 나갈 수가 있겠어. 네가 저 대장동, 백현동 이런 특혜 많은데 그거 안 하고 맨날 재난지원금 돈이나 나눠줄 국리만 하는데 되겠냐. 이런 의원들의 마닥에 깔린 정서가 있고 또 하나 더 예를 들면은 뭐가 있냐면 국회의원들은 야당 해먹기가 더 좋거든요. 큰 소리 칠 수 있잖아요. 예? 여당은 정부 보호만 하는데 야당이 조질 수 있는데 내년 3월 대선에서 여당이 지잖아요. 그러면 그 2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요. 그때 되면 새로운 정권에 대한 정권 심판 선거를 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회의원은 야당 의원을 해야 짭짤하죠. 짭짤한 그렇죠. 상황이 많고 지금 같은 경우는 네. 저게 국회의원입니까? 민주당은? 과거 뭐 민정당도 저런 식으로는 안 했어요. 대장동 얘기 한 말도 못 하잖아요. 뭐 청와대 네. 초선들 우르르 몰려가서 헛말이 용비어천가만 문비어천가만 부르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치만 보고 딸랑딸랑 하니까 국회의원들도 신이 안 난 거죠. 예, 이재명에 대해서 이 비호감도가 뭐 윤석열 후보도 높다고 하지만 국회의원들 마음속에서도 비호감도가 그만큼 높다고 봐야죠. 특히 양정철 전 원장에 대해서는
손혜원 전 의원이 네. 저격수 아닙니까? 그렇죠. 저 사람은 진짜 끝난 사람인데 자가 발전하고 네. 다닌다, 사기치고 다닌다 그런 식으로 예민할 때 나와서 한마디 딱 해요. 네. 예? 또 기자들 모이면 딱. 예. 그런데 양정철 얘기대로 후보가 당내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할 상황이다. 예. 그런 말은 뭐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네. 뭐 그냥 이런 대로 그냥 지금 이처럼 네. 쭉 가죠. 그렇죠. 이렇지만 양정철이 그래도 선거를 많이 치러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한나라당 같은 천막 당사 네. 그런 뭐 마음으로 네. 이게 달라들어도 될까 말까다. 이제 3, 4주에 그런 노력이 없으면 끝난다.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말이 거의 맞는 것 같아요. 맞는 얘기죠. 예. 그게 저희들은 뭐 처절하게 그냥 이대로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처절할 정도의 간절함 이런 게 없으면은 국민들을 설득 못 하거든요. 지금 뭐 민주당은 좀 한 거 아닐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정철 말이 먹히겠느냐. 아마 많은 민주당 내 당직자나 뭐 국회의원들이 그럴걸요. 양정철 쟤 누구지? 이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그런데 네? 또 네. 일각에서는 네. 양정철이가 지난 경선 때도 네. 서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네. 자기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 네. 있지 않습니까? 당내에도 의원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의원들이라든가 접촉해서 네. 자기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 또 지원하도록 하고 또 나름대로 전략 그런 조언을 했다는 네. 얘기도 있고 지금도 이재명의 뭐 특사 밀사 비슷하게 중도로 확장을 안 하면 죽기 때문에 아주 깜짝 놀랄 중도 인사들하고 접촉해서 이재명과의 그 끈을 연결해주고 이제 본격적인 선거전이 이제 시작이 되면은 딱 지지를 선언하는 그런 쪽에 또 작업을 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양정철이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냐 그런 그렇죠. 얘기도 하고 특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근영 이런 사람들이 사라진 것 보면 무슨 또 여론조사 가지고 장난을 치려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저 민주당에 지금 마음이 좀 급한 거죠. 엊그저께 뭐 미디어 토마토인가요? 조사 나온 거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52.7%, 이재명은 34.8%, 거의 18%가 차이가 나요. 저는 그것보다도 2030 저기서도 15 내지 20% 차이가 나버더라고요. 그렇죠. 이제는 차이가 많이 나요. 그 토마토 조사에 보면 그리고 또 놀란 게 호남에서도 저 윤석열 후보가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거의 20% 지금 육박하고 그렇죠. 옛날에 박근혜, 이명박 나올 때 호남에서 10% 받았거든요. 10.5%. 예. 근데 지금 뭐 거의 20%를 받으니까. 예. 요새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에 말 갖고 점수를 많이 까먹었는데 그래서 말을 굉장히 조심하잖아요. 말도 조심하고 이제 공식적인 그런 데 가서는 딱 써갖고 가는 그렇죠. 그래야 실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딱 이렇게 읽는 거에 네. 뭐 그분 스타일로는 직설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지만 정말 문제가 생기는 거 그런 중요한 자리 같으면은 써갖고 가서 이렇게 보면서 얘기하는 게 그렇죠. 정말 좋습니다. 그게 아무리 안전하죠.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진다는 말 있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도 말은 한 번 나가면 그럼요. 담을 수가 없잖아요. 쏟아진 물하고 같아서. 그러니까 조심하는 게 좋죠. 지금 이재명은 기름장어라고 그랬잖아요. 요리조리 말 잘 피해가는데 요새 기름장어가 그냥 기름장어가 아니라 그냥 장어가 돼버렸어요. 그냥 장어. 털장어가 됐어요. 털장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데나 잡으면 잡히게 돼 있어요, 지금. 말실수가 굉장히 이재명이가 요새 굉장히 잦다, 이렇게 보여서 요새 민주당이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선거는 하나 많아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양정철이가 나서서 아주 쓴소리를 아주 작심하고 낸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이렇게 방송을 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기 의도와는 달리 엉뚱한 얘기를 해버리고 방향이 그렇게 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말을 하다 보면 그 말을 주워담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하고 자꾸 최사가 붙고 쓸데없는 말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도 이제는 중요한 연설이라든가 그런 자리에서는 반드시 메모를 또 연설 원고를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야 말실수를
말 실수해가지고 지난번 뭐 개사과라든가 전두환 발언 네. 그거 하나로 가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우리가 뭐 늘 인용하지만 정동이 과거에 노인 폄훼 그렇죠. 발언 하나로 그냥 선거판이 끝나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이번에도 많으니까. 이재명 후보가 부산 가서 며칠을 있었거든요. 그거를 다 까먹은 게 뭐냐면 부산 재미없잖아. 그거 한마디로 한마디 끝나버린 거예요. 부산 PK들을 다 화내게 했어요. 그리고 예. 또 그거를 죄송하다고 하면 되는데 뭐라고 변명했냐면은 그게 부산이 재미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서울 강남에 비해서 재미없다는 거다. 그랬는데 서울 강남이 뭐 있습니까? 우리 여기도 방송도 강남에서 하지만 강남은 돈하고 출세하고 뭐 이런 거밖에 없는 데잖아요. 예. 부산은 돌아와요 부산항도 있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저는 부산 가면은 그 광안리라든가 그 멋있는 운치가 생각나죠. 근데 이재명 보니까 문화, 역사, 지리 이런 거 공부 좀 안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뭐 양정철도 한마디 했습니다마는 임종석 전 네.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도 또 고언을 하고 나섰네요. 그렇죠. 어떤 이건, 얘기입니까? 이건 고언이 아니고 어. 정권 교체라는 표가 적절치 않다. 음. 이재명한테 이게 서운하다고 그랬어요. 예. 정권 교체고 송영길도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애쓰는 대통령 그냥 고맙다고 해주면 안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썼는데 어떻게 보면 문재인에 대한 용비 어천가죠. 계속 나 여기 있어요, 저 여기 있어요 하는 게 종로 내년에 선거 이낙연 그만둔데 또 보궐선거 있으면 뭐 거기도 명함을 좀 내려는 의도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명함 내려면은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되지 않겠나. 뭐 내년 3월 보선에 예. 문재인이가 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고 네. 오히려 이재명이가 사실상 낙점을 할 텐데 이재명이 지금 정권 교체라는 용어를 쓰고 뭐 송영길이가 앞장섰습니다만은 또 부동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재인 정권에 자기들이 내세웠던 그런 지적들을 완전히 박살을 내고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아주 지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비판을 한 거예요. 예. 이재명을 씹은 거죠. 그렇죠. 그런 거 보면은 나 종로 안 나가도 좋다. 네. 그래도 나는 의리를 지키겠다. 뭐 이런 거. 뭐 봐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결국 저는 지금 문재인도 잠 못 이루는 밤이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잠 못 자죠. 잠 못 자죠. 지금 감옥을 언제 갈까 뭐 이런 거 고민하면 잠이 오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여름에 가는 게 좋을까? 겨울에 감옥 가는 게 좋을까? 요새 교도소 급식은 뭐 아마 인터넷 검색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문재인 못지않게 불안한 게 임종석이거든요. 여기도 문재인 여러 개가 정권 걸려 있죠. 처음 들어와서 비서실장 하면서 우리나라 공기업이나 금융기관이나 대통령 인사권 영향력이 있는 그 임종석이가 다 했다는 소문이 파다해요. 뭐 태양광이다 뭐다. 태양광이다. 저런 뭐 라임 라임 옵티머스부터 옵티머스에- 뭐 안 걸린 데가 없거든요. 예. 네, 요새 골프는 엄청 잘 친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네, 뭐 골프를 펄펄 날른대요 지금. 네, 그럴 정도로 지금 굉장히 여유 있는 삶을 사는데 지금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러겠죠. 잠 안 오겠죠. 너 돈 어디서 났어? 이런 거 또 언제 불려가서 물어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네. 지금 불안하죠, 뭐. 저 물산 사건 네. 거기 사실상 네. 8개 기관의 청와대가 다 네. 동원됐고 네. 대통령 뜻을 임종석이가 전달해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어레인지 다 네. 하고 야 도와 네. 지원해 네. 뭐 이렇게 해서 그럼 뻔한 건데 네. 지금 그 윗선 수사는 안 되고 있는 거 네. 아닙니까? 감옥 갈 확률은 문재인보다 아마 임종석이 훨씬 높을 겁니다. 예. 네. 문재인이 무슨 잠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 축하는 필요 없다 하는데도 네. 꼭 며칠 후에도 이철이 시켜갖고 난 갖다 준 게 무슨 의도겠어요? 그렇죠. 이철이 말하는 것도 과관해요. 대통령 지켜보니까 너무 고생이 많으시다. 요새 하는 일이 뭐 있어요? 무의도식 하고 있지. 예? 아무것도 하는 일 없어요, 요새. 아니 끝까지 그래도 이철이 시켜서 축하난 그렇게 후보로 된 거 보낸 것은 혹시 대통령 되더라도 그렇죠. 잊지 말아 주세요. 예정을 생각해서. 예, 저는 엄격하게 대선 네. 중립을 지키겠습니다.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되는 것보다도 이재명 되는 게 더 무서울지도 모르죠. 무섭죠. 원래 내부의 적이 더 무섭습니다. 예. 이재명 도덕성이 약하잖아요. 그리고 저 대장동 이게 언제 수사해도 수사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은 뭔가 관심을 돌려야 되죠. 그러니까 문재인도 저는 자기 사는 길은 그거예요. 중립 내각 구석에서 선거 중립 완벽하게 지키고 또 하나는 지금 수사 진행되다 어영부영하는 거 확실히 지금부터 해라. 예? 특검 갈 때 가더라도 검찰 제대로 좀 일 좀 해라. 이 나쁜 놈들아. 이런 얘기를 저는 대통령이 지시해야 된다고 봐요. 21일 날 국민과의 대화에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저는 국민과의 잡담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코로나 또 무슨 표준국 그 얘기만 하겠죠. 뭐 친문 인사들 몇 명 모여놓고 다 떳떳한데 부동산만 좀 꿀린다고 하겠죠. 예? 그것만 임종석이도 그랬대. 부동산 얘기가 나오면 아프고 아프다. 네. 그런 얘기를 했던데 어쨌든 문재인의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양정철, 임종석 두 사람이 또 대선 전국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또 어떤 회오리 바람을 일으킬지는 좀 두고 봐야 합니다. 예, 그 사람들의 양정철, 임종석 이런 사람들의 정권 교체 이후에 자기한테 닥칠 불안감 예. 이런 게 좀 나타난 거로 봐야죠. 일단 그 문제는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